이거는 이메일로 저한테 이번에 치료 교육을 하신 분이 계세요. 이번 달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 치료 교육을 하신 분이 저한테 꼭 요거는 한 번은 다뤄달라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자, 전제 조건에다 두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후회와 자책이라는 말을 이제 제가 이 제목에다 이렇게 갔는데 뭘 하냐면은 이분이 처음에 남편애도가 딱 발생이 됐어요. 남편애도 발생하자마자 검색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유야로만 딱 해보니까 제일 만만한 게 소송. 그래서 그 이상한 카페들 가가지고 일단은 소송을 했대요. 그래서 승소했어요. 소송해서 여기 승소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집에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느냐? 간단히 집으로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냐면 소송을 무마하려고 어떻게든 노력하다가 안 돼가지고 다 때려치고 그래가지고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소송에서 승소는 했어요. 돈 벌었어요. 여기서.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걸 가지고서 또 뭐 하고 대처를 이제 굉장히 많이 했대요. 대처하는 거. 이거를 하면서 상간녀 관련돼 있는 여기 저기 기타 장난 아닌데. 그러니까 남편은 계속 가면서 그걸 이제 틀어막고 앉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집 나가고 뭐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소송에 관련된 일을 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이혼까지 갔어요. 이혼까지. 요 과정이 3년이 넘게 걸렸답니다. 이 과정이. 자, 그런데 특이한 게 뭐가 있어요? 아이가 없죠, 여기에는. 아이 얘기는 없어요. 아이가 중요한 거, 아이는 그냥 학교 다니고 있고 뭐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녀는 그냥 내가 이거 하느라 바쁘니까 그냥 내가 키우고 뭐 하고 엄마한테 또는 가끔 맡기고 뭐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든 거기에 완전 몰입을 한 거예요. 이거 해결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혼을 했어요. 자, 이거를 딱 했는데, 그래, 여기 때도 자녀가 있었지만, 이혼할 때도 얘는 못 뺏기니까, 그래서 이제 데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뭘 하냐면, 이혼을 했는데, 진짜 자기도 몰랐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거야. 1개월도 안 걸렸대요. 1개월도 안 걸렸대요. 이혼하고 나서. 근데 오래전부터 여기서 나에게 좀 많이 신경 써준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상간녀가 돼버렸대요. 상간녀가 돼요. 이제는 문제가 또 뭐가 생겼어요? 소송을 3번 당했대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대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 그러면은 아이가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가.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 있대요. 근데 오래 걸린대요. 치료하는 데까지. 이 문제가 생겨서 차마 얘기 못하겠고 이 아이에게 문제가 딱 생겼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그때 정신을 벌거덕 풀더래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 기간이 몇 년입니까? 이 기간이 거의 10년 가까운 기간이거든요. 한 4, 5년? 꽤 됐어요. 몇 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소송 들어가기 직전에 저한테 한 번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대요. 이메일을 보내서 그때 제가 답변을, 옛날에는 이메일을 보냈을 때 답변에 어떻게 하고 뭐라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거두지. 왜 그것조차도 상처가 되고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왠지 이렇게 막 권해가는 그걸 이끌어가는 꼭 이메일이 그걸 뭐라 그럽니까? 삐끼역하라는 것 같아. 그런데 그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메일을 이렇게 받았는데 하는 얘기가 일단은 다 놔두고 일단은 본인부터 먼저 회복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우선이 아니겠냐. 아이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대요. 이 이메일이. 그런데 자기는 일단 소송부터 먼저 해야 되겠고 뭘 해야 되겠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소송하면 돌아온다. 라는 게 그때 당시엔 대세였대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딱 끊고 이렇게 쭉 일련해가지고 애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애에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가지고 찾다 보니까 우리가 또 널려놓은 게 많잖아. 찾다 보니까 얼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그때 뒤져보니까 어디에 있는데 해가지고 뒤져보니까 이메일이 있더래요. 이 차이가 지금 몇 년입니까? 이게 거의 제가 할 때는 5년에서 7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대체 뭐 한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도저히, 그래서 이 이메일 보지도 않고 이거 읽고 난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신청을 했대요. 이거 제가 할랍니다.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사연도 안 내게 하고. 그래서 그냥 똑같아요. 우리 알잖아요. 절차, 방법, 기타 등등. 딱 들어오고 바로 가고. 이거는 끝이에요. 얼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이제 한 달 안 됐잖아요. 지금 계속 울고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미쳤지. 자기가 미쳤지. 그때 제가 이제 점검 메일이 오잖아요. 왜? 그때 제가 보는 게 자책하지 마라. 자책하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본인은 이 길을 한번 그래도 어디냐 이게. 가면 못 나오는 길인데. 근데 이 아이가 아픈 게 제일 마음에 걸린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회복을 해서 아이를 원래대로 되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희망이라도 가져야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얘기를 꼭 해달라고 저한테 이메일로 그렇게 꼭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꼭 그걸 해야 되겠냐고 그랬더니 꼭 해달래. 꼭 해달래. 진짜 자기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를 자기는 몰랐대요. 그런데 얘들 노는 데가 있대요 또. 얘들 노는 데. 그리고 얘들 소송한 애들 따로 있고요. 여기 모임이 있대요. 여기 또 모임이 따로 있고요. 요 이혼한 사람들 모이는 모임이 따로 있대요. 여기 가면 제가 적이래요. 이 세 군데는 제가 적이래요. 적.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래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라고 얘기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거 내 얘기인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들어가면 제가 적이에요. 치료 따위를 논하는 사람은 무조건 적이에요. 돈 벌으려고 거기 나와 있대요. 그 사람들끼리 딱 하면 돈 벌려고 아주 환장한 놈으로 아예 딱 정해져 있대요. 여기도 여기는 볼 것도 없어요. 저승사자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꼭 하는 얘기, 제발 진짜 이게 뭐 어떤 길인지를 물론 자기만의 일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엄청나게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엄청 많대요. 이 안에도 여기에도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아이에겐 한마디도 없대요. 아이에겐.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우고 아이를 뭐 하고 막 이게 없대요. 그저 어떻게 지기느냐 어떻게 해서 뭘 하고 어떻게 만나서 요즘은 MT도 안 한다면서요. 이게 이 얘기도 별로 없대요. 옛날엔 모텔의 약자가 MT였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좋은데 보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안 한대요.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이게 우리가 알던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왜 내가 적이 되어 있느냐 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제발 정해진 수순대로 가는 길이니까 가지 말자. 누가 내 인생도 무너지지만 내 인생 무너지는 건 내가 뭐라 안 한다 그러잖아요. 누구 인생? 아이들의 인생이 다 날아가요. 아이들의 인생이. 근데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어쩌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지금 만약에 치료하고 계시는 분이라 생각하면 이야 선생님 전 소송까지는 했어요. 와 내가 진짜 한 대까지는 내가 뭐라 안 해요. 그런데 진짜 끝까지 갔다가 오더라도 뭐라 그래요. 자책하지도 말고 후회하지도 마. 그럴 겨를 열서 지금 살려놓고 나를 살리고 그리고 내가 살아야 내 아이가 살 거 아니야. 내가 살아서 행복해야 내 아이를 살려서 또 행복하게 만들 거 아니냐. 자책할 겨를이 어딨고 후회할 겨를이 어딨냐. 다 해놓고 그리고 판단하자.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 요 이혼까지 하고 상관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면 후회하고 자책하는 게 훨씬 덜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오면은 또 후회하고 자책하는 게 훨씬 더 덜 하겠죠. 요 앞에서 오면은 또 후회하고 자책하는 게 늘어요. 자, 가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외상 트라우마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더 강화되면서 나중에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대가를 치를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주제로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는 우리가 이런 길로는 절대 가지 말자. 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하나만으로도 데미지가 외상 트라우마가 2배, 3배 커지는데 여기서 2배, 3배 키워놓고 여기서 2배, 3배 키워버리면요. 벌써 배수로 따지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근데 여길 딱 들어가게 되면 못 들어온다니까. 왜? 외상 트라우마에서 뭘로 간 거예요? 관계증도로 간 거잖아요. 세계 심리장애가 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가 문제 생기고 나니까 이 고통이 장난. 그래서 본인이 그나마 다행이죠. 그 전에 이메일 하나 보냈던 걸 기억해냈다는 게. 근데 역시 좋은 점이 한 가지는 뭘 쳐도 다 나와요. 흰머리가. 그거는 잘해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관심은 없지만 이제 뭘 쳐도 다 나와요. 애들 뭐 해가지고 뭐 이상한 거 치잖아요. 그럼 흰머리 나와요. 그럼 타고 들어가다 보면 이상한 게 또 나오고. 그래, 다행이죠. 그나마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게 어디냐고요. 6, 7년 만에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자기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지체 없이 바로 치료 바로 들어갔대요. 묻지도 않았대요. 이메일 딱 요거. 우리 왜 사례에 관련된 거 봤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후회와 자책에 점철된 그 사례로 꼭 글을 올려달라 그러는데 글보다는 이게 훨씬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드시 여기에 있는 사람들, 적이 돼 있는, 제가 적이잖아요. 적이 아니다라는 걸 빨리 알려줘야 된대요.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내가 위험성에 딱 직면해 있었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